오늘 코스피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8,228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체감상으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시장이라고 느끼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미 코스피 시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없다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죠. 오늘 시장 상황만 본다고 하더라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합쳐서 260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코스피는 2.25% 상승을 보였고 반대로 코스닥은 3% 이상 하락을 했죠.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좋지 않냐라고 보면 원달러 환율을 보면 1,500원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어느 정도는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도 안정세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시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준으로 한 대형주 장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제가 대형주 위주로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었던 그 근거기도 하겠죠. 실제적으로 오늘 상한가 급등하는 종목들, 말씀드린 종목들에서 다 속출을 했죠. 바로 이 거래일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삼성 SDS 오늘 보합권에서 시작을 해서 그대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SK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이 거래일 전에 말씀을 드리고 어제 상한가 그리고 오늘 27%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혹시나 놓치실까봐 이 부분도 시초가로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날 말씀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연속적인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27% 상승을 만들었었던 사마콘덴서 그리고 양자 쪽에서 대장주격의 움직임을 가져갔었던 ICTK도 오늘 29.71% 상한가에서 한 호가 모자랐었죠.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시초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었던 이노 인스트루먼트도 21% 상승 그리고 동일하게 대형주죠. 어제 말씀드렸던 현대 오토에버도 오늘 22%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캡처는 해놓지 않았지만 이 거래일 전에 메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LG CNS도 오늘 16%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죠. 이렇게 요즘 시장에서는 트렌드가 어떤지 그런 부분을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죠.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승의 기대감이 가장 크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이미 매집이 완료돼서 급등이 임박한 선별된 3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종목들은 그냥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게 아니죠. 언제나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근거들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급등 상한가를 계속해서 놓치고 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는데 2초면 충분합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가 편한 기정 미라클 전문가입니다. 오늘 조금은 까다로운 시장이었었죠. 하지만 대응만 제대로 준비를 했다면 오늘 이런 시장 상황에서도 이런 수익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먼저 지난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정말 시원하게 상한가에 그대로 안착을 한 삼성 SDS죠. 먼저 삼성 SDS 오늘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갔습니까? 그냥 보합권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대로 상한가까지 안착을 했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삼성 SDS는 시가총액이 20조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시총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완벽한 타이밍들이 잡히기 시작한다면 그 상승의 퍼센테이지 절대 예측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기가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21% 상승을 보여줬죠. 지금 삼성전기 100조가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의 상승을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유동성 장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급등주에서도 이렇게 대형주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상한가를 가죠. 그럼 제가 바로 이틀 전 영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이 부분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25일 바로 이틀 전 영상이었었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지난 영상들 보여드리는 이유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 남아서 절대 아니라고 언제나 강조를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영상을 찍어 드렸을 때 어떤 관점으로 그리고 어떤 대응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지 그리고 주가의 움직임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그 부분을 공부하시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찍어 드렸을 때 기본적으로 1거래일에서 3거래일 이내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오늘 하루 만에 급등 나오는 케이스들도 만들어지죠. 하루 만에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단기 수익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후에 이렇게 성공을 했다 그러면 이때의 시장 상황, 수급 상황, 차트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반대 케이스, 만약에 실패 케이스가 만들어진다 이 부분도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계속해서 복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습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반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제 관점, 제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드리는 것뿐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케이스가 삼성 SDS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15조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 엄청난 변동성을 그날 수급에 따라서는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짧게는 20만 원 구간대 그리고 정고점 라인 때까지 충분히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전형적인 똑같은 패턴 30분 봉상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어제 상승 그리고 오늘 그대로 상한가까지 안착을 한 거죠. 그리고 15조에서 시가총액은 오늘 20조가 된 겁니다. 오늘 수익 보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죠. 현대무백스와 함께 현대 관련 로봇주들 그중에서 현대오토에버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 정확히 2%대 시작을 해서 이 시장은 눌림목권 준 이후에 22%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나 놓치실까봐 제가 시초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이노인스트루먼트가 있죠. 그런데 보시면 오늘 이런 차트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그대로 하락은 보인 종목들. 그런데 이노인스트루먼트 어떻게 움직였어요? 시가 3%대 시작을 해서 정확히 보합권까지 다시 한번 눌림목 준 이후에 고점은 21%까지 상승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하락을 보인 겁니다. 이렇게 20% 넘는 상승. 그러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 대답이 되겠죠. 5월 26일 바로 어제 영상이죠. 20시간 전 영상입니다. 이 부분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모습이 거의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죠. 동일하게 21선을 돌파를 시켜 놓은 상황이고 이미 물량수 과정 거쳤습니다. 그리고 30분 봉상으로도 120선 돌파한 후에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2,600원 라인대에서 2,800원 구간대 길게는 3,000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이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제가 단기적인 목표가 2,600원에서 2,800원 라인대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20%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2,860원까지 누구나 안정적으로 충분히 걸어놓기만 했어도 이 수익 다 챙기실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30분 봉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이 부분은 3분 봉으로 바꿔서 보면 정확히 이 3% 갭 뜬 부분이 보합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한마디로 보합에서 시작을 해서 이 21% 넘는 상승 이 부분을 다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히 이틀 전 말씀드리고 어제 상한가 그리고 오늘 마찬가지로 27% 넘는 상승을 만들어야죠. SK네트워크스 이 부분도 제가 혹시나 놓치실까봐 시초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연속적으로 이 현상 이후에 급등을 보였었던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 제가 정확히 이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날부터 상한가를 갔었죠.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수급이 변하고 있다는 부분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차익 매물이 나올 거라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건데 일단 제가 이때 왜 말씀을 드렸는지 그리고 어제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이 부분도 짧게만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바로 목요일이었죠. 5월 21일 이 부분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데서 빠지지 않고 말씀드렸었던 사막 콘덴서도 상승 이후에 오늘 고점 라인 때 테스트 구간을 만들어놨습니다. 30분 봉상 20선 위에 안착시켜놓는 전형적인 패턴이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상 이 구간대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의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추가적인 신규 대응도 가능합니다. 짧게 단기적으로는 85,000원 구간대에서 87,000원 구간대 길게는 90,000원 라인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타이밍 잡히면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이 부분 짧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이 구간에 대한 이탈이 없다면 타이밍이 잡혔을 때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달라진 부분이죠. 일단 차익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오늘 상한가에서. 그렇다면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상한가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이 상한가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단기 차익 매물들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대응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 다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급등도 챙길 수가 있었고 리스크 관리도 모두 다 가능했습니다. 그 외에도 ICTK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놓치지 마시라고 시초가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였고 어떤 종목이 또 가장 중요합니까? 바로 LG CNS도 정확히 이 거래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이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시장을 만들어가는지 그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죠. 어떤 거요? 바로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선별된 3가지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한가 첫 번째 종목은 방금 보여드렸던 바로 LG CNS입니다. LG CN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 이날 말씀을 드리고 이때 급등도 노릴 수가 있었고 기술적 반등이 만들어진 이후에 제가 이 거래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지금 같은 경우는 17%가량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LG CNS 설명을 드렸을 때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일단 AI 그리고 AX, RX 전체적인 AI 플랫폼에 대한 부분 다 포함이에요. 로봇 관련된 부분도
한마디로 LG 쪽의 AI 관련된 부분들을 모두 이끌어가는 게 LG CNS라고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LG CNS 관련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AI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에이전틱, 피지컬 AI 모두 다 LG CNS에서부터 나온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LG 계열사들 중에서는 딱 보시면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실적이에요. LG CNS 1분기 매출 1.3조의 영업이익은 942억 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6%, 영업이익은 19.4%가 증가를 했죠. 이 부분들 당연히 AI 클라우드가 실적을 견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피지컬 AI RX 쪽에서도 계속해서 실적 증가는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제가 방금 실적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적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지난해 2025년도 매출액은 6.1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5,500억 원이 확정 실적으로 발표가 됐고, 그리고 올해 전망치는 어때요? 6.6조 매출액에 영업이익은 6,100억 원, 그리고 28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거의 8조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거의 8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추이를 보시면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야 당연히 안정적이에요.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보시면 부채 비율은 70% 수준, 그리고 유보율은 5,000%가 넘어갑니다. 5,466%죠. 그리고 최근에 수급 상황도 두드러져요. 보시면 기관 쪽에서 물량을 계속해서 쓸어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을 보였었던 대형주들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아실 텐데, 연기금 위주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이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중기적인 측면에서 제가 주봉 차트를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었죠. 지금 정확히 매물대 구간을 강력하게 돌파한 이후에 정확히 지지를 받고 5주선을 기점으로 추세를 만들어간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이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고점 라인대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이 부분은 일봉상으로도 정확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장 중이긴 하지만 종가상 가장 높은 곳에서 마감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리고 30분 봉상으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패턴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조금 전에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 기반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 15조에서 16조 정도 돼야 적정평가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가 기준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9조예요.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50% 이상의 상승 여력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거가 어떤 겁니까? 근거가 실적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실적을 기반으로 엄청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신고가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 LG CNS, 이번에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 어디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 그리고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근거들, 그리고 대응 방법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LG CNS였죠.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미 제가 이틀 전에 찍어 드렸을 때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틀 전 영상 잠깐만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이틀 전 5월 25일 영상이죠. 이 부분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조 수준인데 여기에서 2배 이상 상승을 하더라도 적정평가요. 이런 케이스들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 특히 대형주들에서 보여주고 있죠. 어떤 종목들이 있었어요.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았었던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거의 2배가량의 2배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 있었고, 안 움직이다가 최근에 비슷한 케이스로 변동성을 크게 만들어가고 있는 게 바로 삼성 SD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크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큰 폭의 변동성을 노려볼 수 있는 그 구간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죠. 먼저 단기적으로 짧게 88,000원 구간대에서 90,000원 구간대, 길게는 전고점 구간대까지도 중기 관점으로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신규 대응 타임이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이렇게 제가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단기적인 목표가 90,000원 구간대 돌파를 하고 신고가 라인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장 중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짧게 단기적으로는 99,000원 구간대에서 10만원 구간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12만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그래도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이 근거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적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어떤 게 있습니까? 이미 이 타이밍을 놓친 상황에서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조정 구간입니다. 분봉상으로 봤을 때 이 구간이 될 거예요. 9만원 라인대 이 구간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되는 타이밍, 지금 살짝 그 구간에 만들어지고 있죠. 분봉상으로 보시면. 그리고 지금 호가상으로도
일시적인 눌림목 구간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간에 대한 지지,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질 거예요. 반대로 이 구간 이탈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때는 대응할 필요가 없죠. 그때는 별도의 타이밍 어디예요? 30분 이상 이 20선 라인 때까지 이 구간에 대한 지지까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 대응의 중요성 언제나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중요한 라인대를 이탈을 하면 일단 매도를 하던 아니면 비중에 대한 축소를 하던 어떤 식의 대응이 무조건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대응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런데 이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섹터에 대한 부분, 수급에 대한 부분,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에 대한 부분, 이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최근 시장,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 대형주 위주의 시장도 특정 몇 종목으로 압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라인대들에 대한 대응은 꼭 그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시장 섹터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상승을 다시 한번 이끌어가고 있는 수급의 주체가 어디예요? 기관이죠. 이 기관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지 아니면 이탈을 하는지, 이탈을 한다면 이런 식의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건지 실제적인 이탈인지 판단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는 이렇게 체크가 가능하지만 장중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호가 분석을 통해서 할 줄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모든 부분들 개인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목표가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 그리고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들 모두 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소통방에서는 시장, 섹터, 개별 종목에 대한 관련 뉴스들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는 방향성, 그 대응 방법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죠.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 보시면 고정 댓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실적 기반으로 엄청난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LG CNS 추세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섹터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때 종목 그리고 같이 보셔야 되는 섹터의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길어지죠. 거의 한 40분가량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 영상이 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설문조사 한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좋은지 5분 단위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20분부터 시작해서 25분, 30분, 35분, 지금처럼 그냥 40분 정도도 괜찮다. 이렇게 댓글에 숫자를 써주시면 20분 정도면 괜찮다. 그럼 20, 30분 정도가 괜찮다. 그럼 30, 이런 식으로 댓글에 써주시면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참고를 해서 영상 길을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분들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일단 오늘 영상을 조금 압축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성호전자입니다. 최근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던 섹터 바로 광통신이었죠. 그리고 광통신 관련주들도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남겨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성호전자도 주말간 영상을 남겨드렸었죠. 그런데 오늘 조금 특이한 부분들이 상승을 큰 폭으로 만들어냈었던 광통신 관련주들 그 낙폭도 상당히 오늘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성호전자 같은 경우에 거의 변동성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그 전부터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만들었었던 이 구간에서 일봉상으로는 정말 오랜만에 21선 위에 다시 한번 안착을 시켜 놓은 상황이고, 분봉상으로도 120선 돌파 이후에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관 수급이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일봉상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시간의 거래에선 약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1%가량 그런데 거래량이 의미가 없습니다. 9,000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먼저 뉴스를 몇 가지 확인을 해보면 성호전자가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았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목을 받는 이유 어떤 거예요? 성호전자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죠. ADS테크가 엔비디아에 이어서 브로드컴과
AI 데이터 센터용 장비 제작 의뢰를 받았습니다. AI 반도체 양대 산맥을 잡았다라는 뉴스가 나온 게 고작 한 달 전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런 뉴스가 나왔었죠. 엔비디아, 브로드컴에 이어서 이제는 코닝까지 성우전자, 광통신 장비 수주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성우전자가 인수한 엔비디아 협력사죠. ADS테크가 광통신 전문 기업들로부터 계속해서 수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닝으로부터도 액티브 얼라이먼트 장비를 수주를 했어요. 이 코닝이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얼마 전이었죠. 이달 초였습니다. 엔비디아와 함께 미국 내 광 연결 부품 제조 역량을 10배 그리고 광섬유 생산 능력은 50% 확대를 하겠다고 했고 엔비디아 코닝에 거의 4조 이상의 투자 의견을 이미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엔비디아 협력사인 ADS테크의 CPU 제조용 장비를 발주했다는 설명이었었죠. 이렇게 지금 ADS테크 관계자는 현재 코닝의 구체적인 장비 사양을 확정 중이고 사양이 확정되는 대로 장비 제작의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었죠. 패브리넷에서도 그리고 브로드컴과 루멘텀으로도 연이어서 수주를 따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ADS테크는 증설에 나선 거죠. 그리고 이 CPU 시장 이제 개화하기 시작해서 향후 2년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10곳 중에 6곳이 순이익 흑자 전환을 했는데 성우전자가 그 개선폭이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였고 회사의 주가를 예측을 할 때 임원들의 매매 현황을 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죠. 박성재 부회장이 성우전자 지분가 매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가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업황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광통신이 중요한 이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서요? AI에서부터 이 모든 산업들이 시작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당연히 AI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에서 파생된 부분들 당연히 소부장은 기본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게 MLCC 쪽도 반도체로 보셔야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이 맞물리는 데이터 센터 쪽으로는 이 전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차피 데이터 센터에 또 반도체는 포함이 돼요. 한마디로 이 부분은 인프라에 대한 부분인데 인프라 쪽으로 같이 엮이는 게 바로 광통신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무선 통신도 당연히 있지만 광 케이블도 있고 그리고 또 같이 연결되는 게 어디예요? 별도로도 볼 수 있긴 하지만 AI 때문에 가능한 지금 피지컬 AI죠. 로봇 쪽이에요. 로봇 쪽은 또 배터리로 연결이 되죠. 모든 게 지금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산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바꾼 게 바로 AI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게 되려면 어떤 게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인프라죠. 그래서 광통신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광통신과 같이 엮이는 게 이제 통신 장비들이죠. 그리고 이번에 통신주들에 대한 사이클이 또 만들어진 게 어떤 게 있다고 했어요? 바로 다음 달 6월 초에 미국의 주파수 경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올해 주파수 경매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통신 쪽에서는 지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8년도에서 20년도에 있었던 엄청난 성장 사이클에 이어서 지금 26년도부터 28년도까지 만들어질 사이클 다시 한번 돌아온 거예요. 이때도 기본적으로 5배에서 10배가량의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었죠. 다시 한번 그런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우전자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실적 전망치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완전히 달라지죠. 2026년도 매출액은 3,3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00억 원대.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다르죠. 당기순이익이 3,500억 원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그리고 2028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7,4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2,500억 원까지 엄청난 성장 거의 5배.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30배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은 5조 수준 돼야 적정평가 수준인데 지금 현재가 기준 시가총액 얼마예요? 지금 3조예요. 아직도 기본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수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한번 변동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엄청난 급등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주봉상으로도 보시면 이 구간대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놨죠. 일봉상으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계속해서 만드는 이유가 있겠죠. 괜히 이 구간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계속해서 투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성우전자의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짧게 단기적으로는 45,000원 구간대에서 46,000원 라인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5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 구간 30분 봉상 24 라인대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탈을 여기에서는 하면 절대 안 되는 구간이에요.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매도를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이탈을 해도 매도가 맞아요. 그리고 다시 이 구간에 올라온다. 그때 재매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봉상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섹터, 수급, 그리고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이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의 상승 마찬가지 외국인과 기관의 계속적인 수급, 이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지 아니면 이탈을 하는지 이 부분을 판단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겠죠. 이런 부분들 모두 개별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아직까지 이런 부분 어렵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죠. 그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상가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올릭스입니다. 올릭스도 마찬가지로 이미 지난 주말간 제가 영상을 찍어 드렸었죠. 그러면서 오늘 올릭스도 13%가량 상승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오늘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냈었던 건 바로 D&D 파마텍이었죠. 그 이유가 어떤 거였어요? 지난주에 제가 주말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학회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유입이 된다면 가장 먼저 변동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비만 치료제 쪽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비만 치료제들이 어차피 이 간질환 관련된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였어요. 먼저 유럽 간학회가 개막을 하면서 이 메시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 상승을 만들어낸 겁니다. D&D 파마텍 그리고 한미약품 올릭스도 모두 다 이 모멘텀에 포함이 된 거죠. 메시 치료제가 어떤 거예요?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염 치료제입니다. 레스메티롬이 처음에 2024년에 메시 치료제로 처음 미국 FDA 가속 승인을 받은 데 이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거죠. 세마글루타이드. 이 세마글루타이드도 2025년도 8월에 메시 적응증으로 가속 승인을 획득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많이 들어본 게 바로 이 비만 치료제에서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그리고 이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반기에는 올릭스와 일라이릴리가 공동 개발 중인 OLX702A의 임상 2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RNA 관성 플랫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메시 치료제 같은 경우에 장기 지속형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은 달라요. 그런데 현재 승인된 메시 치료제가 1, 2주 제형인 것과 비교해서 임상 1상에서는 평균 60%에서 80%의 간지방 감소, 그리고 이 부분이 10개월 이상 지속되는 효과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간단해요.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 하나,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탈모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또 하나 안과 부분에 대한 황반 변성 치료제죠. 예전에 가장 이슈가 됐었던 삼천당 제약을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 지금 에로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일라이릴리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동일해요. 이런 중요한 라인대에 대한 강력한 하반 경직성을 만들어 놓고 최근에 수급 자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성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가 주말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모든 이평선을 61선까지 돌파를 시키는 전형적인 신고가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어때요? 30분봉상 강력하게 돌파한 이후에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죠. 그럼 제가 정확히 이 거래일 전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이 부분을 기준으로 대응 방법까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일 전 바로 5월 22일 영상입니다. 터 중에서 수급이 가장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탈모, 그리고 추가적인 파이프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장기적인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강력한 하반 경직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이오 섹터에 반등이 만들어진다면 가장 먼저 만들어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짧게 단기적으로는 17만 5천 원 라인대에서 8만 원 구간대, 길게는 20만 원 라인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신규 대응 타이밍도 정확히 만들어졌죠. 이미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목표가 오늘 이미 돌파를 했죠. 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올릭스의 대응 방법, 먼저 단기적으로 이제 중기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구간이에요. 19만 원 구간대에서 20만 원 라인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신고가 라인이죠. 22만 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 주셔야겠죠. 최근 만들어지고 있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수급, 순환매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에 따른 이 패시브 자금까지 수급의 안정성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예요? 신규 대응 타이밍이죠. 지금 정확히 타이밍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30분 봉사 이 20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을 하고 있고 이 구간에서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 이 전고점 라인대죠. 그리고 30분 봉상 이 60선 라인대 이 17만 원 구간대가 되겠네요. 여기서 일봉상으로도 61선 라인대죠. 이 구간에 대한 지지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일단은 여기 라인에 대한 지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런 판단들은 실시간으로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그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 내일 상한가 3종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3가지 종목들 시초가 종목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고 언제나 강조를 드리죠. 언제나 이렇게 안정적인 타이밍이 잡히고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타이밍이 안 잡힌다든지 이탈을 한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안 잡히는 종목들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단기적인 종목들이 필요하다. 그 종목들은 어차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급등주 공유방에 대한 종목들 3가지 종목만 하더라도 충분하죠. 그리고 오늘도 그랬던 것처럼 어차피 이 3가지 종목들도 이미 제가 찍어드렸던 종목들이 타이밍이 잡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뿐입니다. 오늘도 3가지 종목 다 이미 영상을 찍어드렸던 종목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만 집중해서 그리고 타이밍이 잡히는 종목만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이탈하면 어떻게 매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기준이 없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이런 타이밍이 잡히는 구간대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어렵다. 그런 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영상 하단 보시면 댓글창이죠. 거기에 이렇게 고정 댓글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파란색 링크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나 딱 50분만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고 있어요. 대기열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50분이 넘어가면 신청이 안 된다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청하시는데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5초로 계좌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였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방법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수익 보셨던 것처럼 내일도 모두 다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